안녕하십니까. 제4회 4차 산업혁명 선도 차세대 컴퓨팅 기술 워크숍 세션2 주화장을 맡은 아주대학교 최건경 교수입니다. 근본 워크숍은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유튜브에 의한 생방송으로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세션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세션 주제는 ICT 융합 재난대응 응용기술로서 총 4분의 전문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20분 내외로 해 주시고요. 질문의 발표가 끝난 뒤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좌장이 발표자에게 전달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기도청 안전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박원철 전 기획과장님께서 경기도 재난안전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청 안전과장, 안전관리실 기획과장 등 재난안전 분야 직책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저희 센터와 경기도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 발전에 많은 협력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박 과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근무하는 박원철입니다. 예, 안전관리실의 산업화 후기 사회 위기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또 이런 지진이 또 3.0 이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78년부터 98년까지는 평균 19회의 지진이 발생됐었는데 99년부터 17년에는 67.6회나 지진이 발생됐습니다. 또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폭염 등 새로운 자연재해 재난이 위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성이 증가되는 한편 국민 요구가 또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기본권 순위로 1순위가 안전권이고 2순위가 생명권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인구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17년까지는 14%였는데 26년 앞으로 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점점 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난의 유형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크게 재난은 자연재난과 폐해재난으로 크게 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히 그냥 자료로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금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사고 그 분류 체계를 보면은 자연재난은 9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28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시간 관계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경기도의 그 담당 부서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표로 보시면은 잘 아시기 때문에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프로세스입니다. 재난 대응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건 발생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비,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는 즉각적인 대응, 발생 후에는 이제 복구를 하게 되죠. 그 예방 단계를 살펴보면요. 재난의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위험도를 이제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특히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서는 그 안전점검, 또 재난관리 그 평가, 또 경감 활동을 위해서는 그 내진 설계, 또 구제역의 그 예방, 백신 개발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비 단계는 재난이 발생된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 주요 활동으로서는 재난 경보 체계의 구축 운영, 또 그 장비 물자 등 방제 자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대국민 재난 대응 교육도 실시하는 것도 대비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대응 단계로는 그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으로는 재난의 그 예경보 발령을 내리고 또 재난 상황 관리 및 전파, 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게 되고 그 비축되어 있는 방제 물자들을 동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 단계는 사고 전후로 그 회복시키는 그 원상 복구를 말하고요. 현재는 과거에는 그냥 그 상태로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었는데 현재는 그 재난 발생 이전 상태보다도 그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그 비구조적 활동으로 유연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도는 이것도 표로 가름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기도 재난안전 주요 정책 및 성과와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경기도가 이거 아주 상당히 잘한 일인데요. 그 지역 안전 지수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6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다 1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평가 분야는 6개 분야인데요. 교통사고, 또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1등급을 받았고 다만 그 3등급을 받은 거는 범죄. 경기도가 원래 넓고 인구도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범죄 분야를 1등급으로 줄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다행히 우리 올해는 1등급이 더 개선돼 가지고 연속으로 6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6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전시 및 홍보를 통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올해 총 참가 기관이 411개소 업체가 참가를 했고 참관객은 46만 1000명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리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재난안전본부의 그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돼서 그 6개 반 23명이 상황반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금년 1월 27일에는 코로나19가 예상치도 않게 발생이 돼서 현재 11개 반 56명이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일 날 조류 독감이 또 발생이 돼서 8개 반 52명이 현재 완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기관의 점검, 자체 점검,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제도 개선 및 그 신속한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그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 실적을 냈습니다. 금년 2월 21일 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시행령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행히 조그만 어려움에 조그만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4,200억 원이 넘게 도민들한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 기후재난, 사망사고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망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0건으로 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광역 방제 거점센터 및 방제 비축 창고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사시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물자를 평소에 거점센터 창고를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 일련의 그 사업들인데요. 총 그 올해도 금년에도 1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수원, 고양, 파주동 3개시에 또 창고를 신축을 했고, 이것도 행안부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거점센터 운영 및 비축창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아주 모델로 이걸 선정해서 전국으로 확대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66개소의 비축 창고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그 품목은 총 125개 품목에 그 물품 가지수는 33만 점이 비축해서 현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재난안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도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31개 시군에 94억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가 100% 증액된, 금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47억 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니고 지방비로 도시군 50대 50으로 해서 9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안전, 자연재난 예방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그 각종 안전시설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어린이 및 여성 등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예, 어린이를 위해서는 보행로에 안전시설을 조성해가지고 노란 신호등, 옐로 카페, 또 보행 음성 안내장치 이런 걸 설치하고, 여성을 위해서는 그 CCTV, 비상벨, 보안등 이런 것을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 해서 그 사각지대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의 그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ICT 기술 활용 재난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예, 스마트 글라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 점검 고도화를 추진하는데요. 예, 재난 취약 시설의 그 원격 안전 점검 지원 사업 확대 및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그 원격 안전 점검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예, 앞으로 그 드론, GIS, 3D 모델링 등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서 ICT를 활용, 예, 이 안전점검 분야의 고도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경기도 그 재해 지능형 DB 구축을 통해서, 예, GS 기반의 인공지능형 재난재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적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한발 빠른 기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소 그 가뭄은 7, 8, 9월 달에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을 4월 1일부터 미리 2, 3개월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대책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폭염도 실제는 7월, 8월에 발생되지만 5월 20일부터 미리 땡겨서, 또 호우, 대설, 한파 이런 것도 2, 3개월을 앞당겨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풍수에 있어서는 민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그 현장 중심 상황 체계 관리를 구축해서 앞으로 자동 음성 경보 방송이라든가 재난 감시 CCTV, 마을 무선 방송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교체하고 신설해서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후 재난 분야는 한파, 폭염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제 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루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자꾸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이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점 관리시설물 구성과 일반 관리시설물 14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업무계획을 보고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뭐 메일을 통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저희가 전부 원격으로 해가지고 네네.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고, 네. 뭐 접속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강의를 다 듣고 있었어요. 네.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질문이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네. 21년 경기도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 네.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네.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을 하는데
원격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합니다. 구축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구축 완료한 이제 내년도 이게 중점 추진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점검 시스템 구축이 지금 일부는 완료가 돼 있고요. 금년도 12월 달에 9억 원을 들여서 국비는 8억, 도비 1억 원을 들여서 현재는 일부가 구축됐고 이게 내년에는 현재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는 제가 기술적으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TV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영상을 뿜어내는 투명 정강 유리로서 이것을 장착하고 현장을 점검할 경우 원격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고 좀 첨단화된 IT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에 그 질문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스마트 글래스의 그 활용 원격 안전 점검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네. 간략하게 뭐 계획을 뭐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고도화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면 안 될까요? 예.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려면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적된 재난 발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분야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연구가 어떤 그 뭐 근거화되어진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적용을 한다면 훨씬 신뢰도도 있고 그죠? 또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활용되어지고 또 더 발전되어지는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도나 아니면은 관련 뭐 부서에서 기관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유용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행정기관에서도 굳이 그것을 지원 안 해줄 리는 없다고 보고요. 또 정보 그 자료 공개 정보 자료 시스템이 또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도 하면은 자료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예. 아까 스마트 글래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스마트 글래스 활용 원격 안전 점검 시스템은 저희 ITRC 센터에서 개발하는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 차원에서 참여할 방법이 있을지요? 앞으로 그 제안서를 구체적인 제안서를 주시면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을 앞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 미국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또는 장기적으로 특정 시설, 장소를 서베이하는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셨거나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그 안전점검 기동반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드론이 확보가 돼서 재난사고 현장에 그 전문 인력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복구나 대응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분야를 더 보강도 하고 장비도 더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겸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추가로 뭐 보완을 하거나 확대하거나 확장하거나 뭐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것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다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예산 관계되는 문제라 제가 의원들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주셨네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과제가 많이 만들어지는지요? 이런 과제에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예기치 않은 많은 그 재난 상황, 코로나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상황들이 지금도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제가 발표 내용 중에도 빅데이터 그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을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 재난 안전 분야의 472개 사업에 제가 알아본 바에는 19조 8천억 원을 투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주로 보니까 그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고층 건물의 화재 대책을 위한 그 고가사다리 장비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태부적하기 때문에 이쪽 장비 위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이 첨단 기술이 복합된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투자도 하고 산학과 협력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그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다시 좀 반복 질문을 드리면 그 앞서 이제 그 정부 관련되어진 어떤 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이게 과제가 만들어집니까? 가능합니다. 의회 설득해서 예산을 심의 통과만 시키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이제 과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뭐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많은 것들 구축했었을 것인데 그런 곳에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지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자세히 발표는 못 드렸지만요. 사회재난 분야는 그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내년도에 그 참여할 계획이고요. 자연재난 분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저희 그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학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한 사이에 질문이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저희 센터, 이제 저희 오늘 출간하는 저희 센터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아직 미진한데 21년 성과 슬라이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네, 제 침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